언론인 배병유, 고영신 두 분 외에 북한에서 대학 교수를 지냈던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대북 정보 많이 다루시고 또 수집하시는 분이니까요. 좀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최근 좀 북쪽에서 수집하신 정보가 있습니까? 네, 지난 3일이었죠. 김정은이 이제 모란봉 악단을 이제 방문해서 공연 본 걸로서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텔레비전에 안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대북 언론 정보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병은 지금 어떻든지 이게 상당히 이제 촉수를 가지고 알아본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관련된 정보는 1호 정보, 즉 신상 정보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 북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호위국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어떤 퍼즐들 맞춰서 결국은 이와 같은 어떤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김정은은 상당히 지금 짙은 병에 걸려 있다. 깊은 병에 걸려 있다. 깊은 병에 걸려 있다. 그 병의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북한 말로는 경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풍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뇌 심혈관 계통, 심혈관인데 뇌 계통, 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 손, 발, 다리에 부분적인 장애가 오는 이런 경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체로 평양에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의 어떤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 가서 그럼 치료받는가가 또 중요한데 지금 김정은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은 많습니다. 봉화진료소가 첫째고요. 그리고 남산진료소도 있고 그리고 적십자병원이라든지 김만희병원까지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 1호차가 가장 많이 이제 병원 가는데 봉화진료소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봉화진료소요? 관측되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있는데 근데 이 봉화진료소는 뭘 가장 잘하는가? 북에서 가장 잘하는 데가 바로 뇌혈관, 심혈관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이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최근에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의사들이 급파돼서 평양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병이 대단히 깊은가 보다. 이런 어떤 첩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 정부 관계자도 해외 의료진이 입국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금 전 확인을 했거든요. 해외 의료진이 들어가는 게 러시아인지 모르겠지만, 치즈 때문이라는 영국의 데일리 미러죠. 치즈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치즈를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의료진이 들어올 정도가 된다는 것은 지금 북한에서 심혈관 계통에 대한 질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의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김일성, 김정일 다 그 계통의 질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기에 많은 명의들인데 그 사람들이 못 고칠 정도가 지금 됐기 때문에 러시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지금 프랑스 독일에서도 지금 의사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방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그런 병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 일부에서는 신변 이상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정치적 차원의 신변 이상설은 아니고 건강 이상설이고 그것이 일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앓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중병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30 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보십시오. 나는 정확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보를 알 수도 없고 북한 정보는 김흥광 대표가 여기 계시니까 보정을 하십니다만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으로 볼 때 갓 30살밖에 안 된 김정은이 그 체중 띠뜩거리는 자세를 보세요. 저게 어떻게 해서 나라를 통치를 해요. 그리고 그 가족 여기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왜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잖아요. 김정일이 어떻게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족 혈통입니다. 그리고 장수관계 불랑스 무슨 혈압 대응 전문가가 오고 오자고 하는데 김일성이가 어떻게 했어요? 유고 티코 대통령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장수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백세 장수한다고 해가지고 요 해발 80 몇 메타의 뭐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지금 갑자기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병력이 여기까지 왔는데 3대가 되면 오히려 유전자가 더 악화된 겁니다. 우열로 된 게 아니고 3대로 오면 오히려 열성으로 돼가지고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제 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말씀이죠. 이 띠뚱띠뚱거리면서 무슨 현장 지도한다가 잠수함 타고 미사일 현장에 갔다가 무슨 마식령 가고 이렇게 한 게 이게 벌써
과도했던 거예요. 예. 거기다가 물론 그 최고인민회의에 참석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아주 중대한 지금 병질환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IS 좀 오바마에 폭격하는 거 보셨죠? 그거 아마 정신적으로 제대로 눈치채고 왔다면 아마 심장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게 IS가 공개 처형하는 게 뭐예요?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공개 처형하고 뭐가 똑같아. 그 지가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 신체적으로 건강이 이제 건강한 데다가 오바마의 IS 폭격을 보고 아이고 더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 최고인민 그 회의에서도 그 IS 공습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그 공군 그 주요 장성이 네. 진급을 했었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이 문제랑 아마 결부되는 문제일 겁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브리핑을 이인경 앵커가 해드리고 의미는 김 대표님께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징후 분석들 그리고 뭐 치즈를 많이 먹었다라는 뭐 네, 식생활, 네. 치즈가 사실은 그냥 이 가십거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뭐 식생활의 그 균형이 없고 그렇죠. 좀 뭐랄까 방종한 뭐 이런 것들이랑 연관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직까지 체제 뭐 어떤 불안정 변화네. 요소, 예. 그런 그 징후는 아직까지 뚜렷한 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좀 수집하신 정보나 촉구가 있습니까? 아니, 문제는 지금 김정은 건강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예. 아니면 뭐 지금 뭐 얼마 동안 또 몇 달 동안 치료하면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 문제겠는데 예. 워낙 이게 그 김정일 건강 정보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죠. 예. 김정일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모든 그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김정은이 스트레스는 이게 보통 사람이 정상한 사람이 다 안기에는 10번도 뇌가 튀고 말아야 될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장성택 죽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모부까지도 지금 얼마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예. 자기 근친을 살해한 사람 편할 수가 없죠. 거기다 중국이 뭐 계속해서 자기 방중을 허용하지 않지요. 거기다 이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반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전 보위부가 죽여도 계속 체제에 대한 비난 악서 사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지금 강석주하고 그다음에 이수영이 지금 급파돼 갔습니다만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UPR 보고서를 내고 금년도에 유엔총회에서 의결하면요. 예. 두 번째로 다시 김정은은 이제 어디로 이제 해부됐냐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부될 수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이니까 이 머리가 터지고도 남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한데다가 그건 본인이 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치즈를 했다가 어려서부터 먹던 치즈를 그냥 그냥 브레이크도 안 걸고 부모가 있어서 브레이크 걸겠습니까? 누가 브레이크 걸겠습니까? 그리고 술. 그리고 그냥 폭식하고 예. 제일 중요한 건요. 그 두 명의 여인들이 또 괴롭힙니다. 이설주와 예. 이 현송월의 어떤 그 알력관계와 상대에 대한 그 복수국은 김정은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무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거기 막 이야기가 막 넘쳐나서 평양 주민들이 알만한 사람 다 안다는 거 그런 아닙니까? 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예, 정보입니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죠. 예. 그런 얘기가 파다하군요. 그러니까 네네, 현지에서는요. 네. 평양에서는. 자,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가 권력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수상한 평양 아주 구체적인 정보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좀 내밀한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인경 앵커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회의에서 단연 돋보였던 사람 황병서였습니다. 북한 황병서의 초고속 승진이 무서울 정도인데요. 올 5월에는 인민군 총정치국장 자리를 넘겨봤더니 어제 있었던 북한의 최고인민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도 꿰찼습니다. 명실상부한 북한 실세가 됐는데요. 네, 원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최룡해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한때 숙청설까지 나돌았던 최룡해는 이번 회의에서 건재함을 드러내긴 했지만 군부에서 완전히 물러난 셈이 됐습니다. 네, 작년 12월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후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는 올 4월 군 대장으로 올라섰는데요. 진급 10여일 만에 차수, 원수와 대장 사이에 군계급의 칭호, 왕별을 달았습니다.
네, 황병서는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에게 신임을 받았고 이 김정은의 후계 체제 구축에도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 들어 최룡해를 제치고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지난 1차 회의에서 인민무력부장, 한국의 국방부 장관격인데요. 이 자리가 최룡해 측근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교체가 되는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2차 회의에서 장정남을 국방위원회에서 해임하고 현영철을 국방위원회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국방위원 총 6명입니다. 리병철 한국민 반항공군 사령부 사령관도 국방위원회에 올랐는데요. 과거 공군 사령관이 국방위원을 맡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공군 중시 정책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공군 중시라는 것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IS의 공습, 이것이 IS에 대한 공습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관측입니다. 자, 이 황병서는 거의 보니까 1년에 하나씩 별을 더 달 정도로 고속 승진을 하고 있고, 반면에 최룡의 장정남은 추락이란 말입니다. 자, 우선 구체적인 걸 김 대표님께 여쭤보기 전에 두 분 고수들께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독재국가라고 그러지만은 별을 말이야 뗐다 붙였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차수라는 건 우리의 대장보다 높아. 차수로 갖다 그 별 하나 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군 평생을 60년 이상을 군에서 종사한 저 사람들도 속으로 없겠어요? 그러면 저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저기서 단적으로 나타난 거고,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최영해가 2인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날아가고 또 황후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이렇게 지속된다는 건 뭡니까? 독재 국가가 정권이 안정이 됐다 그러면 그 자기의 척권 하면 그걸 장기 집권시켜주는 것이 그 특징인데, 1년 내에 바로 바꾼다는 건 뭐예요? 김정은 정권이 외신에는 정착이 됐다고 얘기한, 제가 볼 때는 절대 정착이 된 게 아니고, 일부 역술인들 얘기에 따르면 이거 악담이 아니겠습니다만, 기껏 해야지 2, 3년밖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그걸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이 이 지금 군사 계급장 뗐다 붙였다 하는 거하고 건강 이상설하고 구라파 사태하고 다 종합해서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진단이 돼요. 전문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이 일반적으로 침착하게. 그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는데 갑자기 역술인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아니 설득력이 이제 그런 소리까지도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어쨌든 김정은 3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은 돼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또 본인이 좀 불안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별도 뗐다 붙였다 하고 사람도 계속 그냥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2인자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동안 최영해가 2인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황병서로 바꾼 거면 또 황병서도 또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김정은의 우중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 김경이라든가 이런 사람처럼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실제로 또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주 인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정치의 불안정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반증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김정은의 그런 그 중병설, 이것이 가볍게 이렇게 앓고 지나가면은 괜찮지만 이러한 중병설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한반도 전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우리로서는 아주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김정은 체제가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급변 사태가 온다 그럴 경우, 지금 후계 체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김정은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그것도 없는 거고, 지금 군부에서도 누가 확고하게 어떤 지도력을 장악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 김정은이가 리더십이 붕괴된다 할 경우, 군 내부에서 이런 권력 투쟁이 들어갈 경우 북한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남북 문제, 또 이 한반도 또 동북아 전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게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웃으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 일단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김 대표님 어제 그 변동을 보시면서 착안해야 될 포인트는 이것이다, 저희의 눈으로 못 보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면면에서 면면들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새로 진출한 사람들에 대한 면면이 예. 좀 궁금했어요. 누구냐면 이제 공군사령관 이병남이든가요, 이병철. 그 사람은 사실 공군사령관으로서 다른 이 그 군종관 사령관들은 국방위원회 위원이 아닌데 어찌 이 사람만 들어갔냐에 대해서 좀 확인 작업을 좀 해봤는데 예. 지금 거의나 학실시 되는데 예. 이 새로운 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올라선 이병철은 철은 바로 이설주의 오촌 당수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그 간이고 그 이설주의 그 아버지는 이제 같은 파일럿이죠. 북한 그 유일한 어떤 그 민항인 고려 민항의 당비서로 이제 한 자리 준 거 아닙니까? 야, 삼촌 예. 돌리고. 예. 그럼 이제 그 자기 김정은의 그 형제들이 결국은 중앙당을 비롯한 최고의 그런 권력기관대 포진해 있는데 이전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기의 처에 그런 그 친척을 갖다 끌어들임으로 해서 그것도 역시 뭐 하나의 그 가족 정치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좀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죠. 황병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병서는 저 평양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예. 이 김정은이 어릴 때 같이 그 대장놀이, 그러니까 장군놀이 할 때 이 황병서가 김정은이 그 만약 부하로서 이게 보고도 하고 장군님 뭐 이렇게 같이 놀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누가 하냐면 고영이가 살아 있을 때 바로 정남이 아니라 내가 놓은 이 그 자식이 결국은 후계자가 돼야 되겠는데 당신들 도와라 해가지고 그때 그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이 군 간부 사업을 하던 그때 부부장은 아니었어요. 이 과장 하던 이제 황병서에게 신임을 줬고 나중에 계속 김정일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람 믿을 사람이다 해서 결국은 일부부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군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게 올라선 데까지 황병서의 어떤 정말 그 수족으로서 할 노름을 다 했죠. 그리고 김정은은 어릴 때부터 이 황병서를 데리고 꼬마 대장 놀이를 했기 때문에 어른이지만 꼬마 놀이를 했으니까 아주 편하고 그런 그 사이거든요. 예. 그런데 말이요. 공군사령관이 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느냐? 비과학적인 진단입니다. 위원으로. 그 위원이 어쨌든 최고 권력기구에 참여한 게 왜 그랬겠느냐? 그리고 앵커도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진단해요. 김일성이가 어디에서 심장병을 받았나? 6.25 때 미군계 B-29 폭격 때문에 막 심장병에 걸려가 나중에 죽은 사람이고, 김정일이는 이라크 후세인하고 가다피 피격 당하는 거 보고 나서 공군력에 대한 막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김정은이도 이제 그런 거 하고 작용해가지고 공군사령관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발탁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진단도 가능해요. 예. 그 대표님, 지금 다들 그 두 분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만약이라도 정말 김정은의 건강이 정말 더 많이 악화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그 북한에서 벌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반드시 없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죠. 있을 수 있어요. 예. 너무 지금 이 병이 빨리 진행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초기에 어떤 급성 과정을 제대로 충분히 완치 못하면 결국은 만성으로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장애들이 올 수 있어요. 오늘 팔다리 정도지만 다음엔 머리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결국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 그 형제들이 그 권력의 최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마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최고 정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그런 어떤 권력의 어떤 재분배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김정남, 김정철을 또 주목해야 돼요. 예, 그렇죠. 또 혈통이 있는다? 예. 또 혈통이 있는다? 잠시 제일 초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그게 가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정남은 외국에 있고 그 국내 기반도 사실상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장성택이가 그동안 좀 후견인 역할을 했는데 처형당해버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김정철을 김정철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이 승계가 될 수가 있는데 김정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권력을 물려받기에는 그동안 그런 훈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군이 막강한 군이 실질적인 그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군 내에서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런
고만고만한 권력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꾸니까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요. 우두머리를. 계속 예. 뭐 자리도 바꾸고 별도 띄었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이 군부 세력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한반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병휴, 고용신 두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두 논객 그리고 김은광 대표 세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